여유가 없거나 시스템이 빈약하거나 능력이나 노력, 배려,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면 점점 더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는 한 명 한 명 상황마다 다 다른 거를 원래는 대처하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빨라지고 여유가 없어지니까 뭐 하냐면 점점 쪼개는 거를 큰 덩어리로 쪼개기 시작을 한다. 근데 그것의 그냥 결과물 중에 하나가 세대일 뿐이다. 결국 저자가 하는 이야기도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를 나누는데 애쓰지 말고 왜 그렇게 세대라는 구분이 나타나는지 그 환경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요게 이제 주적이고요. 근데 너무 쫓기면 너무 상황이 각박하고 그것에 쫓기면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나타나는 최종 형태가 OX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도 그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라든가 상황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세대를 10개로 쪼개는 사람이 있고 4개로 쪼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두 덩어리 이러다가 막판에 우리가 몰리게 되는 게 OX 문제다. 그리고 선악의 문제다. 거기까지 몰리게 되는데 결국 환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서도 금지하는 그 크게 다루는 선악의 문제까지 밀려나게 된다. 그냥 OX 문제로. 예,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넉넉하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고 세대는 그 산물 중에 하나니까 또 세대를 우리는 다 고정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고정관념이고 분야마다 세대를 나누는 기준들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기술 쪽에서 또 한쪽에서는 정치 쪽에서 또 어디는 그 국가 수준에 따라서 이 세대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방식 자체고 그거는 아무리 저기 해도 지식이 될 수는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OS가 뭐예요? OX요.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자꾸 넘어가 버린다는 세대를 내가 해석하는 게 힘들면 어느 쪽으로 가냐면 어느 세대는 틀렸다. 우리 세대가 맞다. 자꾸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근데 거기까지 밀린 거는 결국은 상대들이라든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세대에 대해서 자꾸 혼선이 많은데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강계란 대표님 부탁합니다. 이제 목소리가 들리죠? 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다루는 게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라는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을 과거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니까 줄이 거의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비슷한 다른 책을 하고 이거는 아마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이 사실 34년 전에 쓴 책이더라고요. 92년도에. 그래서 쓴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원래는 세일즈맨이었다가 그 변론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인간관계론의 전문가로 이분이 이제 있다가 이 책을 계속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1장에서 5장으로 나눠가지고 살아볼만 한 인생이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우정은 용기가 필요하다. 4장은 생활 창조. 6장은 늙는 게 무서운 분에게 뭐 이런 식인데 2장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법에는 상대의 결점을 덮어 주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요. 우정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먼저 상대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라는 거였고요. 4장에는 창조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실패를 극복함으로써 성장이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깊이 꽂혔던 내용은 실제는 저도 이제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자기의 어떤 취미라든지 하고 싶은 일은 하지만 가능하다면 손을 놔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일에 대해서는 많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쉬는 것이 노화를 촉진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근데 무언가라도 그게 꼭 봉사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떤 자기가 전문적인 어떤 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루에 충실하자. 그리고 하루라는 그 닫힌 공간을 잘 살아나라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다 충실하게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책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세요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과거의 짐들 있잖아요. 어떤 불편했던 후회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걸 끊어내야지만 하루를 철저하게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가정 2장에서는 아까 덮어드려라라는 말 중에서 비판을 가능하다면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는 말들을 가능하다면 교모하게 찬사로 바꾸라는 게 책 속에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지만 이제 그런 메시지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은 외부에서 향해서 하는 것보다 내면으로 돌려가지고 자기의 평화를 구축하는 그 여정을 이 책에서 안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 인생은 살아볼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축제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김 소장님 부탁합니다. 예, 저는 그 책을 사실은 뭐 조금씩 읽었는데 뭐 잘 못 읽었습니다. 못 읽었고 제가 이제 책하고 이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뭐 참 제가 공유를 하나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공유 보이십니까? 네. 네, 네네네. 다각도 프리즘 모델. 네, 그렇습니까? 원래 제가 뭐 독서하고도 또 조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AI를 이렇게 쓰면서 AI에 이제 글쓰기를 조금 대신 이렇게 이제 AI하고 재혼이라는 이제 AI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이제 재혼이라는 이제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매개체를 만들어 놓고 그 재혼 시스템 안에서 이제 글쓰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가진 감성이랑 AI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데이터랑 방대한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랑 데이터랑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재혼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글쓰기 모델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영화를 만들면
뭐 영상을 만들면 재혼하고 저하고 AI하고 붙어서 재혼 모델이 이제 영상을 만드는 재혼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그 모델들이 각각 그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각각 뭐 글 쓰는 거, 마케팅하는 거 여러 가지 모듈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재혼 그 AI하고 같이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피지컬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그 모듈들을 각각 만들어서 나중에 통합을 해서 그 통합된 것들은 이제 별도의 이제 다른 이제 GPT에서 이제 쓰지만 다른 데 가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매뉴얼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집어 넣으면 그쪽에서도 그게 똑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제가 중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빠지더라고요. 간단하게 글만 제가 그 재혼 그 글쓰기 모델에 집어넣고 이제 했는데 그거 이제 생각을 제가 못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자꾸 감퇴가 되는 거예요. AI한테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개선하고자 지난번 며칠 전에 이제 AI하고 같이 대화를 했거든요. 그 글쓰기 모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글쓰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지금 이 화면들, 이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같이 함께 도출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글쓰기가 어차피 우리가 통찰도 하고 글쓰기 일상이 돼야지 글 쓰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보면 요거는 제가 따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한 건데 나중에 그 우리 토론방에다 같이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뭐 글쓰기가 어떻게 막막해진 이유라든지 뭐 이제 소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유하고 관찰하는 과정이 생략됐다. 이런 결과들을 그냥 대화하면서 끌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제 이런 글을 써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느낌에 대해서 사람이 느낌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게 느낌이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것은 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도 잘 모르고 느낌도 내가 어떤 느낌이 있는지 또 화가 날 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정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직관인데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옛날에 이제 안 좋았던 경험, 또 불편했던 경험, 이런 게 이제 편견이나 선입견이 다시 우리 과거의 게 현재에 덧대어서 갖고 이제 어떤 느낌으로 또 만들어진다. 그 느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오감인데 센스가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느낌이 좋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이렇게 조금 이어졌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거가 사실은 뭐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근데 오히려 아는 게 또 이제 한계점이 또 된다. 그래서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을 그냥 AI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게 없어갖고 이거를 그냥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노트북 LM에서 또 이제 넣어봤는데 오늘 이제 요거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넣어봤는데 요거 가지고 조금 한번 저도 이런 쪽으로 책을 한번 써볼 수도 있겠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제가 전체 이제 대화한 거를 쭉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노트북 LM에 넣고 좀 전에 이렇게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을 한번 요거 나중에 정리해서 책을 한번 써갖고 한번 그때 또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못 돼갖고. 감사합니다.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예. 평소에 사유한 걸 잘 썸머리해 가지고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예. 사실 AI가 생기면서 AI한테 너무 맡기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을 딱 도출해 가지고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네. 네. 저는 오늘 발표하겠다고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정기석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 마을 주의자 4분을 만난 걸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정기석 씨는 마을연구소 소장으로 사회적 경제의 힘을 빌려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는 마을 공동체와 특히 농촌사회 모델을 탐구해온 현장 중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마을 전문가가 만난 24인의 마을주의자. 그러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마을 건축가, 마을 연구원, 마을 인문운동가, 마을 디자이너, 마을 기술자, 마을 의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며 소멸해가는 농촌과 마을의 생명과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전국 곳곳의 농촌과 산촌, 어촌 혹은 도시 변두리의 그 마을 공동체를 파고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묵묵히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을 했어요. 각 장은 아까 이렇게 마을 전문가들을 각각 이렇게 노출하듯이 그 사람들을 전부 이 마을에 정착해 가지고 물 한 방울 흙 한 톨을 아끼며 전통과 역사를 부활시키는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체적인 마을주의자의 탄생, 그 다음에 다양한 역할의 결합, 그 다음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지방 소멸이다, 공동체 해체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흐름이 조금 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들이 좀 이렇게 이 제도 변화만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결과는 또 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책 속 24사람의 마을주의자들이 어떤 인위적이고 계산적인 방식에 기대지 않고 자신이 현장에서 그 마을 사람들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또 그걸 이제 살려내가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마음을 거둘 때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그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들의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